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또 밝았는데 한 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미국장 좀 봐주실까요?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2019년도 정말 어려웠죠. 다사다난했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미국이 지난주가 이제 연말,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에 다 끝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1월 15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서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무역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1단계 합의고요. 2단계 합의는 더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슈로는 미국 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미국 쪽은 별로 없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죠. 어쨌든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돌파해야 될 국면, 그 국면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 못한다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약간 돌파가 됐는데 슈팅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는 소폭 빠졌죠. 빠져서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저스트 갖다 놓고 마치는 모습이죠. 기술적으로는 요 추세선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새해를 바라봐야 되는 장이 왔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 작년 다사다난했던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갈 건지, 자 그렇지 않을 건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뉴스가 없는 상황이다. 외부적인 이슈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은 올해 딱 하나가 있다면 트럼프 재선 정도가 있겠죠. 아마 재선을 위해서 시장에 많은 뉴스를 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는 아직도 11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벌어질 사실들은 아직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돌파가 되지 못한다면 역사상 고점이 될 수 있다. 결국 2020년도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국면에 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고점으로 가서 새로운 파동을 줄지 아니면 무너질지, 저는 무너지는 쪽에 약간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은 아무도 모르죠. 돌파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400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예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쪽에서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출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사실은 시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상고하죠? 이거 아니라 상저하고가 돼야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터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터닝하는 모습이 3개월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디디고 올라오는 게 2개월, 3개월은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가고 수출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면서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물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시장이 좀 있어야 될 거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사실은 시장은 더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제가 오늘 코스피는 주봉을 띄워놨어요. 주봉을 띄워놨는데, 주봉을 왜 띄워놨냐면 이제 의문. 이 차트로 보면은 상고하저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의문을 뚫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의문을 뚫고 난 다음에는 의문에서 소폭 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펀더멘탈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는지를 꼭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원달러 부분에서 꼭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원달러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죠. 주봉이니까. 이번 주 이틀이 남았잖아요. 오늘 포함해서 내일. 주봉상으로 올라온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무너지는 게 맞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수출에서. 수출량은 그대로인데 원달러가 내려오면 수출에서 우리가 이익이 날까요? 이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하고 이 수출하고 우리 주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수출이 회복된다는 모습이 나오면서 원달러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이걸 100% 신뢰하겠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상고하죠. 그러니까 코스피로 봤을 때 더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이 2019년도에는 외국인과 기관만 웃었습니다. 개인들은 거의 무너졌죠.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시장에서 장악했던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아마 제가 2019년도에 줬던 유일한 종목이 이 두 종목하고 현대자동차주 이 두 개였죠. 마지막에 제가 정유주를 드렸었는데 이 현대차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프로 올랐는지 혹시 아시는지 분인지 모르겠는데 44%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1월 달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갔죠. 57,000원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44%가 올랐어요. SK하이닉스는 더 올랐죠. 56%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도체가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는 꼭지로 갔어요. 저는 이게 반대로 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까 두 번째 이슈처럼 사실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 더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을 만들어주는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좀 기다려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웃는다면 결국 삼성, SK하이닉스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물론 정유주에도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경자년 첫 거래일 오늘은 10시부터 개장이 되죠. 이어지는 출발 마케돈 2부에서 개장 상황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존 시간 시장 공감 1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